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 9분입니다. 미국은 어젯밤에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그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긴축적이다, 충격적이다 이러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는 이런 반응을 보였죠. 적절한 반응인 것 같아요. 아시아가 미국 긴축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제일 급하게 돈을 빨리는 곳이니까 이런 반응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조용하죠, 그죠? 유럽이 이런 이유에 관해서 물론 뭐 어쨌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하긴 한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하락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이미 어제 그 브레이너드의 연설 때부터 해서 이미 유럽은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럽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 선반영됐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냥 충분히 또 설명이 될 수 있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 아시아장을 열심히 지켜봤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제 아시아장을 봤을 때 분위기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와, 이거 이래도 되나, 오늘 하루 종일 반등도 없이 빠지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아시아장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유럽장이 이렇게 차분한 걸 보면은 갑자기 또 사람들이 또, 그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오늘 장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하는데, 물론 오늘도 급락할 수도 있고 이대로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급등할 수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가능하긴 가능한데, 아무튼간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아장은 급락했는데 유럽은 멀쩡하다는 거죠. 이런 거 언제든 가능하니까, 아무튼 우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아무튼 뭐 24시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계속 열려 있다고요. 아시아장 문 닫으면 유럽과 미국이 열리고, 미국 유럽 문 닫으면 아시아가 열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뭐 아시아장이 급락했다라고 해서 꼭 유럽과 미국이 계속 연속적으로 급락해라, 이런 법은 없죠, 그죠? 엄밀히 따지면 미국은 미국이고 유럽은 유럽이고 아시아는 아시아잖아요, 그죠? 물론 서로 유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긴 주고받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전 세계가 동조화될 때는 그를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잘 보셨죠. 뭐 전쟁 이슈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막 다 빠지고, 혹은 뭐 아니면 2020년 3월 달에 뭐 전염병이 있다 이러니까 또 막 전 세계 다 빠지고, 혹은 뭐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완화 한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오르고, 그죠? 아무튼 동조화될 수도 있는데, 동조화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동조화된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물론 긴축이란 재료가 있긴 한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다시피 아직 이 미국의 긴축이라는 이 거대한 재료를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까, 이거 악재로 받아들일까, 이걸 아직도 저는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많이 아래쪽으로 쏠렸고, 그로 인해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 싸움은 조금 더 지속될 거야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 따로, 유럽 따로, 아시아 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독립적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그 어떤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복잡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다소 좀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애매한, 이번 주 초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어떤 결정적인 자리에 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뭐 여기는 중요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엔 야근을 합시다. 뭐 야근 이야기 제가 한두 번 정도 드렸었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왔던 건 지난주나쯤 됐었던 거고, 지난주는 아니면 이번 주 초 정도 됐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다 애매한 자리, 이런 자리에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뭐 한국이 하락하고 이래서 다들 또 어떤 마음의 큰 꿈을 또 꾸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또 희망을 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 철저하게 어떤 그 지지와 저항만 놓고 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하락이 진행됐던 속도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좀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이 종합 주가 지수, 뭐 아니면 뭐 나스닥 지수니 뭐 유럽 지수니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개별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
큰 배는 턴어라운드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반경이 크게 돌고요. 근데 작은 보트 같은 거, 낚싯배 같은 건 금방 획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좀 그림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시면은 오늘 중요한 저항을 그죠 완전히 뭉갰습니다. 그죠? 358짜리 긴축이란 재료를 갖고 개파락 출발해서 밀어버렸어요. 무게중심 아래쪽으로 쏠렸죠. 이제 반등은 완전히 끝나고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신호인데, 근데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지지선이 358이라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지지선 358이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358도 이것도 예를 들면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갭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으면 계속 뭐 탄력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됐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갭으로 팍팍팍 해서 중요한 자리가 여기였는데 턱턱턱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벌써 왔는데, 이게 솔직히 조금 좀 가파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358이라는 자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싸웠던 자리인데, 3월 17일 날부터 올라왔던 자리가 결과적으로 이 자리인데, 한 2주 3주 동안 버텼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저는 이런 자리까지 한번 꿈틀하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주변에서 지금 다소 좀 급하게 움직인 감이 좀 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하락이 좀 강했다면은 뭐 약간 뭐 풋옵션 프리미엄도 좀 뺄 겸 살짝 뭐 반등도 하고 이러면서 또 여기서 버티는 시간도 가지고 뭐 이런 짓들을 하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대했던 어떤 희망을 품었던 이런 기대감이나 희망감도 조금 좀 죽여놓고 아마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분명히 어떤 이런 하락들이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의미 있죠. 의미가 있는데 당장 어쨌든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5일선과 2결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가파른 감도 없지 않으니 조금 천천히 대응하자. 오늘 폭락했다고 뭐 내일도 폭락한다 꼭 뭐 이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무튼 천천히 해보자 라는 이야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어땠나요?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탁 터치하면서 지지력 테스트가 한번 또 나왔습니다.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까지는 아직 못 갔네요. 대충 그 부근까지 왔네요. 대충 뭐 1295 혹은 1300이라고 표현할게요. 1300짜리가 중요한데 오늘 보시다시피 탁 1300 터치하고 일단 지지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하락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1300이란 자리는 중요한 지지선이지 않냐. 3월 17일부터 만들었던 의미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2주 걸려서 여기서 2주 동안 놀았던 자리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한이 서려 있겠냐고요. 여기서 굉장히 큰 지지력이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락했으니까 또 여기서 바로 막 추격을 해서 막 숏포지션을 사야 되는 걸까요? 엄밀히 어떤 단기 매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자리는 뭐예요? 중요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지지선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일단 지키겠다라는 가정을 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숏 포지션 청산, 자신 있으면 이제 롱 포지션 매집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지지선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정석적인 플레이를 할 때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지지선 부근에 왔으니까 이제 내일 무조건 붕괴된다 이러면서 기대감에 차서 숏 포지션을 여기서 한 손가락 더 담그면 안 좋겠죠. 이제 물론 그게 이제 통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정석은 아닐 거예요. 일단 뭐 이런 이야기들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기존 보유자들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수익이 찍힐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뭐 수익 좀 났다고 팔고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그죠? 계좌에 언제 3% 5% 수익만 찍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계좌에 30% 50% 100% 200% 그런 거 찍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먹어야지 사실 좀 계좌가 많이 불어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5% 10% 먹어서는 잘 솔직히 안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아마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씩 수익 누적되고 있는데 그 간질간질한 팔고 싶은 그런 기분을 조금 좀 참으셨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앞으로도 또 계속 또 고통은 또 찾아올 수 있어요.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좀 급한 감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아침에요. 네. 근데 분명히 보시면은 뭐 1분기 매출 77조 역대 최고고 영업이익이 14.5조라서 뭐 50%가 올랐대요.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오늘 그 직전 저점, 중요한 어떤 저점 자리를 오히려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는 그래도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속임수로만 보기는 어쨌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했던 꼬라지를 보면은 오늘의 하락이 저렇게 돼서는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싶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렇게 하락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 실적이 좋다 이러면은 주식이 올라야지 정상인데 주식이 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뭐 이게 물론 뭐 복잡한 설명 드릴 수 있지만 선반영 이거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의 논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2020년, 21년 뭐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주로 이제 시장의 논리가 뭐냐면은 이때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 거의 더블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때 이제 그 시장에서 사용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미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앞으로 몇 년 뒤에 실적이 좋을 것까지 다 땡겨서 시장이 상승했다,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만 갖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뭐 예전에 있었던 뭐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막 올랐던 거, 혹은 2011년 어떤 뭐 유럽 재정위기 직전에 막 올랐던 조선주, 건설주 뭐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예전에 뭐 포스코 이런 막 70만 원 가고 막 그랬던 적 있죠. 그런 것들 대부분 이제 그때 등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그렇게 몇십만 원 가고 그렇게 10배 가까이 오를 때 그때 이미 몇 년 뒤에 있을 좋은 실적까지 다 반영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판단이 됩니다. 그런 논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논리가 일단 나오긴 나온 거고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호실적이 나왔으니까 오늘 하락에 속임수고 또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더블 가까이 이 대형주가 시가총액 1등 종목이 더블 가까이 해먹었다는 게 이런 게 이미 그 앞으로 나올 좋은 실적을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주로 그런 논리로 움직였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은 이런 걸 많이 봐서 이렇게 일단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솔직히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뭐 미국 주식시장을 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락하고 이런 게 예전에 나왔던 그런 흔히 나왔던 논리대로 움직인 거다. 뭐 딱히 뭐 시장은 뭐 잘못한 거 없다, 뭐 개인적으로 일단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선반영이란 개념, 그거를 좀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선반영이란 개념이 이 일간 단위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단위로 해서 적용도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이란 개념을 하여튼 굉장히 그 유연하게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하여튼 선반영 그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오른 주식은 재미없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여튼 뭐든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아먹겠다라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논리인데요. 이미 주식이 많이 올라와 버렸다면은 뭐 아무래도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많이 오른 주식은 이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안 좋은 주식은 이렇게 이미 가격이 싼 주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상승시켜 먹을 그런 핑계를 만들어내서 올려서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오르고 비싼 거는 답이 없다, 혹은 뭐 물극필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뭐 이런 거죠.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아무튼 오늘 뭐 딱히 점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번 다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장, 오늘 한국장만 좀 봤고요. 글쎄요, 뭐 다른 것도 한번 체크만 해보자면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급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분위기가 좀 급속히 좀 안 좋긴 했죠. 그러니까 분명 속도가 좀 빠르긴 해요. 예, 속도가 좀 빠르긴 한데 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뭐 오늘 어떻게 된다, 내일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전 그런 건 전혀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는 아주 중요한 저항 자리에 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쉬었다가도 되고 더 빠져도 되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고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일본도 빠지고 있고 그나마 뭐 최근에 좀 올랐던 뭐 상해 종합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리 넘어가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승을 지금까지 몇 거래일 동안 상승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갔습니다. 특히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치명적으로 그림이 좀 변했습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는 척 했던 홍콩도 약간 좀 기세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락 대장이었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긴 강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건전해 보이긴 하는데요. 최근의 움직임은 좀 건전하긴 한데 아무튼 이래저래 다들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나고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 애매한 자리에 와 있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거기에서 딱히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뭐 여기 어디 아니면은 뭐 그죠 여기 어딘가였겠죠. 예, 중요한 자리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였을 텐데 지금 이미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밑에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 어제 붕괴시켜 놓고 이 붕괴가 진짜인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 테스트 하고 있죠. 예, 저항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무게중심 쏠렸으니까 일단 방향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 어제 음봉으로 인해서 중요한 저항 붕괴됐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반등이 튀어왔으면은 이건 못 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반등시 매도 전략해서 뭐 이런 저항 부근에서 한 숟가락씩 얹을 수는 있다. 숏 포지션 얹을 수 있다. 요런 생각 정도는 일단 뭐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들이고 글쎄요 뭐 미국 오늘 밤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올라도 되고요 뭐 떨어져도 되고 이상하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중요한 지지와 저항 어딘지 체크만 하자고요. 이제 S&P 중요한 지지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의 저점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의 저점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죠. 위쪽의 저항으로는 어디? 14,700 혹은 4,500 이런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뭐 예를 들어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지켜봤다가 저항 부근에 오면 한 숟가락 숏 포지션 얹으시든지요. 아니면 뭐 계속 하락하면 그냥 뭐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지켜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붕 떠있는 그런 자리라 갖고 제가 뭐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 뭐 이런 거 한 번씩 또 잘 체크하시면 좋겠죠. 지금 워낙 그 민감한 때니까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가 되긴 됐는데 아무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4월 7일이고 5월 FOMC까지는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 한 달 가까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지지력이나 저항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번에 이 역전되는 이 과정이 제법 좀 급했고 빨랐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급격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게 맞냐라는 어떤 이런 합의 과정, 이런 테스트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테스트하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솔직히 그죠? 여기서 막 그 주식시장도 막 들었다 놨다 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어떤 세 번째 3고점을 만드는 그런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자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솔직히 FOMC 회의도 안 했는데 먼저 막 자빠진다? 전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좀 가슴 아프더라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투자자들 간의 합의를 좀 거치고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저의 의견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뭐 특별히 어쨌든 할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애플을 비롯한 IT 빅테크들 일단 IT 빅테크 얘네가 어떤 그 주도주 종목들이죠. 미국 주식시장의 삼성전자 얘네가 뭐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주도주 FANG겠죠. FANG 물론 요즘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저항 받아야 될 때서 저항 받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 여전히 건전합니다. 여전히 건전한데 이번에 근데 어쨌든 얘도 상승 추세를 물론 얘는 어쨌든 여전히 아직도 상승 추세입니다. 얘는 물론 단기적으로 얘도 얘도 상승 추세를 좀 깨긴 깼었어요.
이번에 이런 자리에서 여기 중요한 어떤 고점 자리를 한번 중요한 자리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얘도 상승 추세 한번 깼었거든요. 깼었다가 얘도 반등 올라오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차트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전해요. 아무튼 얘 같은 경우 어딘가 또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다중 고점형 지금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 좀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아무튼 뭐 저런 모습들 위치만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어차피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죠? 이번에 어떤 지난 1년간 지켰던 그런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 시작 뭐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 확인하고 있죠. 일단 얘도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내놓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붕괴되면서 상승 추세는 끝내놓은 거고, 상승 추세 끝내고 나서 일단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고점을 확인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와 있습니다. 이 차트 모양에 따라서 뭐 삼산이냐 다중고점형이냐 뭐 쌍고점이냐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주도주들도 드디어 뭔가 좀 지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얘네들도 대부분 다 어떤 직전 저점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다 그렇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이렇게 계속 얘도 어떤 중요한 자리 예를 들면 여기 900달러 선 이런 자리 붕괴시켜 갖고 얘도 상승 추세는 일단은 한번 훼손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고점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과정 중이다라는 거. 전 세계 주도주란 친구들이 영 안 좋습니다. 그죠? 뭐 페이스북 이런 거는 이미 일찌감치 죽어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여러분들 지금 비스무리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보시면은 물론 얘는 아직도 상승 추세가 한 번도 죽진 않았어요. 얘는 아직도 의미 있게 상승 추세가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얘는 없습니다. 얘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중요한 자리는 3만 달러대인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면 대충 3만 달러가 중요한 자리예요. 3만이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튼 얘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깬 적은 없고요. 상승 추세 중에 이제 위쪽에서 이제 계속 고점 높아지고 근데 이제 단지 상승의 힘이 좀 딸리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버벅버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근데 아무튼 이번에 얘도 어떤 단기 하락 추세 이거 끝내놓고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제 저항이 누적되면서 좀 배실배실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어떤 위험 신호로서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만 달러 붕괴되면은 와르르다. 3만 달러 붕괴되면 이제 밑에 얘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 지지선이 어디 있냐? 대충 2만의 지지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엔 뭐 15,000, 14,000짜리의 지지선 하나 있네요. 지지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지지선 없습니다. 얘. 3만이 붕괴되면 이제 이 세상 끝나는 거죠. 이거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뭐 이슈도 없고 좀 조용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좀 한 숟가락씩 맛만 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은 그냥 뭐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